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무려 2000여 년 전 고대 중국으로 날아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했는지 엿볼 건데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은 바로 동양의학의 뿌리이자 성서로 불리는 황제내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부분은 황제내경 중에서도 침구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영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기장 부병형편 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장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기, 즉 나쁜 기운이 우리 몸의 장부, 즉 오장육부에 침투했을 때 어떤 병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로 범인의 정체를 추리하듯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병의 원인을 파헤치는 고대의 과학수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대의 지혜가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현대의학의 관점과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사기장 부병형편에서 말하는 나쁜 기운, 즉 병의 원인을 살펴보고, 둘째, 이 나쁜 기운들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 즉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2000년 전의 진단법이 현대의학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일부,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대인이 밝혀낸 사기의 정체. 자, 여러분, 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혹은 유전적인 요인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황제내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할까? 사기장 부병형편은 그 해답을 정기와 사기의 싸움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정기는 우리 몸의 면역력,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기는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외부와 내부의 요인을 뜻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황제내경이 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감사기와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내상사기입니다. 1. 자연의 역습.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지켜라. 외감사기. 먼저 외부의 적인 외감사기부터 살펴볼까요? 고대인들은 자연의 변화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바람, 추위, 더위, 습기, 건조함, 그리고 불의 기운, 이 6가지 기운을 육기라고 불렀는데요. 평소에는 이 기운들이 균형을 이루며 계절의 변화를 만들지만 너무 과하거나 부족해지면 돌변하여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나쁜 기운, 즉 유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사, 바람의 공격. 풍은 바람처럼 변화무쌍하고 움직임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사에 감염되면 증상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시는 감기 몸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지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또한 피부에 갑자기 나타나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도 풍사가 피부를 공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외부 항원에 대한 급성 면역 반응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한사, 추위의 습격. 한은 차가운 기운입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덜덜 떨리고 콧물이 나고 손발이 차가워지죠. 한사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꽉 막아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차가운 바람을 쐬면 심해지는 관절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혈관, 그로 인한 국소 혈류량 감소, 그리고 통증 유발 물질의 증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사와 화사, 더위와 불의 위협. 서는 여름철의 무더운 기운입니다. 땀을 비 오듯 쏟게 하고 기운을 쏙 빼놓죠.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현대의학의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해당합니다. 화는 서사와 비슷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병적인 열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마르며 염증이 생기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증상을 유발하죠. 현대의학의 염증 반응 인플러메이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발열, 발적, 부종,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화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습사, 습기의 침투. 습은 눅눅하고 무거운 기운입니다. 장마철에 몸이 축 처지고 관절이 쑤시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습사는 우리 몸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순환을 방해하며 끈적끈적한 노폐물인 담음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붓고 소화가 안 되며 관절이 무겁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죠. 현대의학적으로는 높은 습도가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에 부담을 주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 그리고 관절염 환자들이 기압과 습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건조함의 공격. 조는 가을철처럼 건조한 기운입니다. 우리 몸의 진액, 즉 수분을 바싹 말려버립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코와 목이 마르며 마른 기침이 나고 심하면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탈수나 건조한 환경이 호흡기 점막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게 만드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증상과 연결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몸을 병들게 한다. 내부의 적, 칠정. 하지만 황제내경은 병의 원인이 단지 외부 환경에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 이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교란시켜 병을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며, 지나친 근심과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며, 지나친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정신신경면역학이 밝혀낸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와 히포살러머스에서 뇌하수체 퍼투어테리 글랜드, 그리고 부시너드리널 글랜드로 이어지는 축, 이른바 HPA 축엑서스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도와주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혈압을 높이며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 몸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황제내경에서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한 것은 스트레스가 간의 해독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과부하를 주는 현대의학적 관점과 연결됩니다. 또 근심과 생각이 비장을 상하게 한다고 한 것은 스트레스가 위장 운동을 저하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억제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의 의사들은 이미 마음의 상태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부 사기의 공격 루트, 오장육부의 비명. 자, 그럼 외부의 적인 유금과 내부의 적인 칠정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핵심 부품인 오장육부를 어떻게 공격하고 그 결과 어떤 증상, 즉 병형이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장부는 현대 해부학의 장기요거나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의 간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갈리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기운을 소통시키며 혈액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적인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더 넓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1. 간 분노와
스트레스의 첫 번째 희생양. 황제내경의 시선. 간은 장군지관이라고 불렸습니다. 군대의 장군처럼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을 저장하는 혈액창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나 분노로 인해 간의 기운이 꽉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타나는 증상.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는 말처럼 간의 불기운이 위로 솟구치면 두통, 어지럼증, 눈충혈, 그리고 이명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의 해석. 이는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긴장하고 옆구리 통증, 소화기관의 운동이 저하되며 소화불량, 혈관이 수축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 실조가 생리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2. 신마음의 군주, 모든 정신 활동의 중심. 황제내경의 시선. 심장은 군주지관입니다. 나라의 임금처럼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과 정신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의 사령탑입니다. 신명, 즉 의식과 사유, 감정이 바로 이 심장에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타나는 증상. 심장에 병이 들면 단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픈 증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며 꿈을 많이 꾸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심장의 열이 너무 강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입안이 헐고 심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의 해석.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량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수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곧바로 가슴 두근거림 심계항진이나 부정맥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정신활동의 중심이라는 고대의 통찰은 뇌와 심장이 심장내 연결축이라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현대의학의 발견과 맥을 같이 합니다. 3. 비소화와 흡수, 에너지 생성의 근원. 황제내경의 시선. 비장은 창름지관으로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 수곡정미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우리 몸의 보급부대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통혈 기능도 담당합니다. 나타나는 증상.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욕이 없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설사를 자주 하고 몸의 기운이 쭉 빠집니다. 얼굴색이 누렇게 뜨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며 근육이 말랑해지죠. 통혈 기능이 약해지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의 해석. 한의학의 비장은 현대해부학의 췌장 팬크리어스가 담당하는 소화효소 분비 기능과 소장 스몰 인테스턴의 영양 흡수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또한 비장이 근육을 주관하고 사지를 담당한다는 개념은 소화 흡수를 통해 얻은 에너지가 근육 활동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멍이 잘 드는 등의 출혈 경향은 비타민 K나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의 흡수 장애 혹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 응고 인자 생성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폐호흡과 방어,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 황제내경의 시선. 폐는 상부지관으로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과 같습니다. 호흡을 통해 하늘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온몸의 기운을 다스리며 피부와 코를 통해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 폐는 외부의 사기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감기에 가장 쉽게 걸립니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기침이 잦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외부의 찬바람이나 건조한 기운에 상하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며 재채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의 해석. 이는 현대의학의 호흡기 계통의 기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의 장소이죠. 또한 코와 기관지의 점막과 섬모는 외부 병원체를 걸러내는 1차적인 면역 장벽입니다. 따라서 폐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호흡기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비염, 천식과 같은 질환에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신생명의 근원, 성장과 노화의 열쇠. 황제내경의 시선. 신장은 작강지관으로 힘든 일을 해내는 능력과 기술이 나오는 곳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 즉 정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 정은 우리의 성장, 발육, 생식, 그리고 노화 과정 전체를 주관합니다. 나타나는 증상.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면 노화 현상이 일찍 찾아옵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치아가 흔들리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이명 난청. 생식 기능도 감퇴하여 남성은 발기부전이나 조루, 여성은 불임이나 조기 폐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해석. 한의학의 신장은 해부학적인 콩팥 키드니의 노폐물 배설 기능뿐만 아니라 부신, 어드리널 글랜드와 생식선, 고내지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의 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부신에서는 성장과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생식기에서는 성호르몬이 분비되죠.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감소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근력이 감소하며 성기능이 감퇴하는 등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신정 부족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고대인들은 신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내분비계와 비뇨생식기계가 주관하는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산부 몸을 읽는 기술, 고대의 진단법과 현대 과학의 만남.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의사들은 엑스레이나 MRI도 없이 어떻게 환자의 장부 상태를 파악하고 병을 진단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한 사진이라는 놀라운 진단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묻고, 만져보는 4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사기장부 병형편의 지식과 결합하여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질병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망진, 보는 것만으로 병을 안다. 의사는 환자의 얼굴빛, 혀의 상태, 눈빛, 그리고 행동거지를 통해 장부의 상태를 엿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빛이 푸르스름하면 간의 문제, 붉으면 심장의 문제, 노르스름하면 비장의 문제, 희고 창백하면 폐의 문제, 검고 어두우면 신장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진단 지표였죠. 혀의 색깔, 설태의 두께와 색깔, 혀의 모양을 보고 병의 깊이와 성질을 파악했습니다. 현대의학과의 연결점. 현대의학에서도 환자의 시각적 상태는 매우 중요한 진단 단서입니다.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황달로 인해 얼굴과 눈이 노랗게 변하고, 심장 질환이 있으면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며 만성 빈혈 환자는 얼굴과 입술이 창백합니다. 또한 혀의 상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탈수, 비타민 결핍, 구강위생, 그리고 특정 감염 질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진과 문진, 듣고 물어서 정보를 얻다. 문진은 환자의 목소리, 기침소리, 숨소리를 듣고 분비물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기운이 약한 것이고, 기침소리가 쇳소리처럼 나면 폐에 열이 있는 것으로 보았죠. 문진은 지금의 병력 청취와 같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통증 부위, 식욕, 수면, 대소변 상태 등 구체적인 증상과 생활 습관을 묻고 병의 원인과 경과를 추적했습니다. 절진, 만져서 병의 실체를 확인하다. 절진의 꽃은 바로 맥진과 복진입니다.
의사는 손목의 요골동맥이 뛰는 부위를 세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 맥의 빠르기, 강약, 깊이, 규칙성 등을 파악하여 전신의 기혈 상태와 장부의 허실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배를 눌러보며 굳어있는 부위나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아 어느 장부에 문제가 생겼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과의 연결점. 맥지는 현대의학의 심박수, 혈압, 부정맥 유무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의 맥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만 심혈관계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진단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복부 촉진 역시 현대의학에서 간이나 비장이 부었는지 특정 부위의 압통이나 종괴가 만져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체 검진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제내경 영추의 사기장 부병형편을 통해 2000년 전 고대인들이 우리 몸과 질병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의 변화와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어떤 장부의 문제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수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정밀한 검사 장비와 효과적인 치료 약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황제내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 즉 정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